지금부터 경영자의 승부수라는 관점에서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즉 MBTI를 통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한동훈만큼 대중의 지대한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드물죠. 그의 급격한 부상과 논쟁적인 행보는 그를 강렬한 대중적 호기심과 비판적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은 그의 행동과 의사결정, 소통 방식의 바탕에 있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MBTI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분석은 한동훈 스스로가 자신의 MBTI 유형을 엄격한 관리자로 불리는 ESTJ라고 밝힌 데서 출발합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그가 감정적인 순간을 보이는 F, 즉 감정형 유형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번 분석은 그가 직접 밝히고 행동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ESTJ 유형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이 ESTJ 유형을 확정적인 심리학적 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석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공적인 모습을 해석하고 비판의 구조를 세우기 위한 렌즈로 삼는 것이죠. 이 접근법의 목표는 ESTJ 유형의 잘 알려진 특성들이 그의 행보, 특히 검사로서의 성공과 정치인으로서의 실패라는 극명한 대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피하고 분석적인 비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ESTJ 유형의 특성, 즉 엄격한 관리자의 행동 강령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ESTJ 유형은 실용성, 논리 그리고 조직적인 추진력으로 알려진 성격입니다. 이들의 인지 기능은 주기능인 외향사고, 부기능인 내향감각, 3차 기능인 외향직관, 그리고 열등 기능인 내향감정 순으로 구성됩니다. 주기능인 외향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과 사람을 조직하고 객관적 논리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그들의 직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성향의 원천이 됩니다. 부기능인 내향감각은 과거의 경험, 확립된 사실, 전통에 의존합니다. 이 기능은 그들의 결정을 검증된 것에 기반하게 하여 신뢰성을 높이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3차 기능인 외향직관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상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미래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미개발된 열등 기능인 내향감정은 자신과 타인의 미묘한 감정 및 주관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는 ESTJ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무디다는 인식을 주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ESTJ의 특성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극명한 강점이 되기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점으로는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구조와 리더십을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조직에 충성하며 강한 의무감에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융통성 부족, 완고함, 그리고 무감각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꼽힙니다. 자신의 높은 효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공감과 감정적 뉘앙스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 중독 성향은 대인 관계의 소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격 특성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이 발현되는 맥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원칙에 대한 비타협적 고수와 같은 특성은 검사에게는 미덕이지만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당 대표에게는 책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경력을 여러 다른 맥락을 거쳐온 여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고정된 성격 특성이 어떻게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ESTJ 프로필을 특성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헌신과 직업윤리라는 특성은 검찰, 조직에서는 정의의 끊임없는 추구와 지치지 않는 사건 준비라는 강점으로 나타나지만 정당 정치에서는 일 중독이나 타인의 속도에 대한 조급함, 관계 형성 소홀이라는 약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논리와 사실 기반이라는 특성은 검찰 조직에서는 강력하고 증거에 기반한 주장으로 나타나지만 정당 정치에서는 냉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인식되거나 감정 기반 주장을 무시하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과 원칙 준수라는 특성은 검찰 조직에서는 대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법을 타협 없이 집행하는 강점이 되지만 정당 정치에서는 융통성 부족, 변화와 타협에 대한 저항이라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설적 소통이라는 특성은 검찰 조직에서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지시와 주장으로 효과적이지만 정당 정치에서는 오만하거나 무감각하게 인식되는 무뚝뚝함으로 대인관계 마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고난 리더십이라는 특성은 위계 구조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팀을 조직하는 강점이 되지만 정당 정치에서는 하향식, 권위주의적 스타일로 합의 형성에 실패하고 동료를 소외시키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검사의 화신으로서 자신의 본거지에 선 ESTJ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적대적인 성격의 검찰. 조직은 ESTJ의 인지 기능이 만개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객관적 분석과 판례 및 법규 존중을 보상합니다. 한동훈의 검사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지능 덕분이 아니라 그의 내재된 ESTJ 성격과 직업의 구조적 요구 사이의 강력한 시너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직업은 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약점의 영향은 최소화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공감 능력보다 논리적 주장이 중요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유연성보다 절차에 따라 끈질기게 증거를 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직업 환경은 그의 타고난 성향을 보상하는 보호막 역할을 했고 잠재적인 대인관계의 결점들을 무관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독사라는 별명처럼 장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독사, 천재검사와 같은 그의 별명은 ESTJ의 렌즈를 통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SK 최태원,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재용 등 권력 실세들을 거침없이 겨눈 그의 이력은 규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지위에 위축되지 않는 ESTJ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꼼꼼하고 사실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그에게 천재라는 칭호를 안겨주었는데 이는 ESTJ의 헌신과 분석적 역량을 반영합니다. 초임 시절부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은 규칙 위반이라는 표적을 식별하고 단일한 초점으로 추적하는 ESTJ의 과업지향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패턴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3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적 혼돈에 검찰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은 순수한 법 집행 역할에서 정치행정적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맥락이 변화하기 시작하며 마찰의 첫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는 장관으로서 정치적 도전을 법률 문제처럼 다루며 기술적이고 일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검사의 사고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정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비생산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의 방식을 적응시키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핵심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옳은 것과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미숙한 ESTJ의 특징인 이러한 인지적 경직성은 그가 자초한 많은 정치적 상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검수완복 시행령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행보는 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되돌린 검수완복 시행령 제정입니다. 그는 법 조항의 등이라는 단어의 착안한 법률 해석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ESTJ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비논리적이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그는 자신의 기능을 활용해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찾아내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해결책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과정보다 올바른 결과를 우선시했고 이 일방적인 접근은 격렬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 역시 그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ESTJ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그는 기존의 검증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구조화되고 통제된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권력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연이은 인사 참사와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라는 그의 방어 논리는 자신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는 프로세스에 내재된 복잡성과 인간적 요소를 과소평가하는 ESTJ의 잠재적 맹점을 드러냅니다. 4부에서는 리더의 딜레마, 즉 비타협적 원칙이 정치 현실과 충돌할 때의 모습을 분석합니다. 대표로서의 그의 임기는 그의 ESTJ 성격에 대한 궁극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성격 유형이 종종 결여하고 있는 유연성, 공감, 합의 형성 같은 기술들을 절실히 요구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수석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듯 정당을 이끌려 했습니다. 즉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서 전략을 지시하고 단독으로 야당에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맨쇼 접근법은 언론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응집력 있는 당 조직을 구축하고 내부 통합을 이루며 총선이라는 복잡한 다중 전선 전쟁에 적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한 필연적인 당정 갈등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충돌,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처리 방식에서의 갈등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논리와 확립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ESTJ 리더에게 해결되지 않은 대중적 스캔들은 당의 진실성과 선거 승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논리적 결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적 충성심과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치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하고 막후 외교를 통해 이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미묘한 관계 기반 협상보다 직접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대결을 선호하는 ESTJ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배신의 서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친윤 진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배신이라는 비난은 ESTJ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ESTJ에게 충성은 개인이 아닌 원칙이나 조직을 향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ESTJ가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원칙에서 벗어날 때 ESTJ의 의무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배신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흑백 논리적 도덕관은 유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윤리 강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경직되고 불충한 인물로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하향식 의사결정, 부족한 내부 소통, 그리고 다른 당내 파벌과의 소외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는 총선에서의 부진한 성과로 이어졌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는 의무를 다하려는 ESTJ의 전형적인 언사였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한동훈 화법을 해체하며 반박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널리 회자되는 소통 방식, 즉 한동훈 화법은 그의 인지적 우선순위를 직접적이고 여과 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관계의 조화보다 논리적 승리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그를 강력한 토론가로 만들지만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로서는 부족하게 만듭니다. 이는 정치적 소통의 목적이 종종 사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연대를 구축하고 인식을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문 화법입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에 도전하고 질문자를 수세에 몰아넣기 위해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는 경향입니다. 둘째는 틱톡 화법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는 날카롭고 간결하며 기억에 남는 발언을 통해 상대를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무기로서는 효과적이지만 다리를 놓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는 주기능인 외향사고의 언어적 발현으로 목표는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을 해체하고 논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나 국회 청문회 같은 적대적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겸손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소외감을 유발하며 종종 오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비칩니다. 이 전투 모드를 끄고 더 공감적이거나 타협적인 소통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미개발된 내향 감정 기능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리더십 결함입니다. 일개 장관이
와 같은 발언이나 상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의 어록은 그의 ESTJ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세상을 보는 올바르고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방식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방식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무시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경직되고 독선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자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정치 여정은 ESTJ의 역설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연구입니다. 위계적이고 규칙이 지배하는 검찰 세계의 정점으로 그를 이끈 바로 그 특성들, 즉 흔들리지 않는 원칙, 논리적 엄밀함, 끊임없는 추진력은 유동적이고 모호하며 관계 중심적인 정치의 세계에서는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웅의 가장 큰 강점이 곧 몰락의 원인이 되는 고전 비극과 유사합니다. 경직된 검찰의 프레임워크를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은 예측 가능한 갈등, 소외, 그리고 궁극적인 실패의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비전가를 필요로 하는 역할에서 관리자였고 외교관을 필요로 하는 역할에서 토론가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은 그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정 성격 유형이 그가 추구해온 정치적 역할의 요구사항과 근본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ESTJ를 기존 시스템의 훌륭한 집행관으로 만드는 자질들은 합의를 구축하고 통합을 이끌며 민주사회의 감정적 복잡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리더에게는 오히려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의 미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이미 강력한 논리 및 토론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그의 약한 기능들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데 달려있을 것입니다. 즉,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는 유연성과 가장 중요하게는 타인의 가치와 감정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감성지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 없이는 그는 자신의 경영자적 강령의 한계에 갇힌 채 뛰어나지만 분열적인 인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